챗GPT가 올해 큰 이슈일까가 아니고요. 앞으로 3년, 5년 동안의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오른 걸 사라고 그렇게 오른 종목을 겁나니까 사지 마세요. 다른 AI 관련주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채널 리치 채널에 제가 나왔는데요. 저도 좀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투자 많이 내시고 리치 채널도 앞으로 급성장하는 채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 증시와 한국 증시를 굳이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글로벌 시장은 사실 같이 움직이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다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부터 돌아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냐 봤을 때 결국은 금리하고의 연관성이죠. 그래서 금리가 거의 막바지까지 온 거죠. 앞으로 얼마나 남았냐 해서 0.25 두 번 정도로 예상, 또는 만약 거기서 더 나간다 한들 0.25 세 번 정도, 그 정도의 금리 인상폭이 남아있더라고 대부분이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증시도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모멘텀이 또 있었죠. 강세장에 오려면 좀 큰 재료들, 특히나 기술적인 발전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했던 25년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었고 시장의 변혁기는 98년, 99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터넷 산업이 막 태동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지금까지 인터넷 산업이 발전을 해온 거고요. 또는 한 10년 전, 7년 전 정도로 또 돌아가 보면 테슬라라는 굴지 기업이 나와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시총 자체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모두 다 시총 탑10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총 2위죠.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그럼 어떤 기술적인 태동 또는 기술적인 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시장 전체에서 중요한 재료라고 보는데, 조금만 재료를 찾아보시거나 시장 테마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챗 GPT가 작년 가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실제로 대기업들 중심으로의 움직임들이에요. 챗 GPT는 MS 또는 거기에 대응하는 대항마가 구글, 그리고 약간 서부 시대의 청바지 판매업자들을 생각할 수 있듯이 챗 GPT는 MS와 구글의 싸움 전쟁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서 더 수혜주는 엔비디아야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시총 미국에서 탑10 안에 있는 애들이 이야기란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서 금리가 1순위인 건 당연하지만 2순위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기술의 진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정도로 현재 증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챗GPT 기술 좀 어떻게 보시고, 이건 올해 전체를 좀 장악할 수 있는 돈을 부르는 키워드가 될까요? 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매수창, 현재가 창을 띄워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다 거래가 되고 있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매수를 하는 사람은 매도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매수를 하는 그 가격에 어떤 사람은 매도 주문을 넣고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은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챗 GPT에 대한 의견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질문보다도 저는 더 강하게 말하고 싶다. 챗GPT가 올해 큰 이슈일까가 아니고요. 앞으로 3년, 5년 동안의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5년 하면서 큰 기술의 변혁기를 겪어왔거든요. 근데 가장 컸던 건 역시 인터넷 열풍이었고요. 그 다음이 전기차 관련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버금가게 큰 이슈가 지금 챗 GPT고, 사실 챗 GPT는 어찌 보면은 그냥 대명사처럼 그것들을 나타내는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AI 기술이죠. 그래서 챗 GPT 관련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기술, AI 산업이 중요한 거고, 챗 GPT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실망을 안겨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터넷 산업 초기에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야후가 최초의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네이버보다 훨씬 빨리, 몇 년 빨리 다음이 상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미국에서는 야후는 지금 뭐 온데간데 없이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음이라는 기업은 사실 카카오로 이름이 바뀌었을 정도로 네이버가 어찌 보면 인터넷 사이트 회사 중에 상장기업 중에 시총 1위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챗 GPT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AI 기술, 그리고 그게 접목이 되는 AI 로봇, AI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AI 기술 관련주 지금 사도 되는지랑 챗GPT 뭐 AI 관련주랑 유망 주식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유망 주식은 되게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챗GPT를 관련주들을 좀 빨리 들어가신 분들은 작년 10월 11월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늦었다 하더라도 올해 1월에는 들어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챗GPT 재료가 작년 9월, 10월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움직였던 애들이 뭐 솔트룩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움직였었는데 솔트룩스 움직이고 나서 뭐 셀바스 AI 또는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이렇게 오른 걸 사라고?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 종목을 겁나니까 사지 마세요. 다만 다른 AI 관련주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AI 관련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섣불리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AI 관련주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수혜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를까요? 엔비디아의 뭐 납품 계약 또는 공급 계약 또는 좀 더 나아가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이런 애들이 오르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뭐 한 2천억, 3천억대예요. 또는 AI 관련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올랐으니까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얘네들이 출발했던 출발선상이 1천억, 1,500억, 2천억대예요. 지금은 거의 뭐 3배, 4배 올랐으니까 뭐 5천억이 넘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사실 뭐 특별한 1,000억짜리 종목을 꼽아서 이 종목이 앞으로 AI 관련주의 선도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이미 올랐던 종목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오를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주로 넣으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AI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시작은 챗GPT에서 나왔죠. 챗GPT. 그리고 또 검색어를 확장시킨다면 엔비디아. 요게 이제 미국과 관련된 얘기고요.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거는 좀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과연 AI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한 대기업들은 어딜까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IT 기업들, 그리고 SK텔레콤, KT 같은 통신 기업들. 마지막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죠. 저는 한 이 6개의 기업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주가 6개면 이 6개를 지금 사면은 주가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6개와 관련된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이 6개의 기업과 지분으로 좀 엮여 있다거나 또는 어떤 매출 계약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좋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관련주를 매수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화면과 같은데요. 일단 AI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야 20년 전에 본 내용들이 현실화가 되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에는 AI, 인공지능 로봇들도 나오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죠. 그런 걸 통틀어서 AI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AI가 우리는 다 언젠가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우리한테 가슴 깊이 와닿은 게 바로 챗 GPT고요. 지금 챗 GPT의 기업 가치가 뭐 몇십 조예요. 그리고 이 챗 GPT에 MS가 일단 우리 빙에 붙여서 쓸 거야. 그럼 빙 같은 경우가 뭐냐면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는 광고 기능이 있는 MS의 서비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챗GPT를 붙이기 전보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도 하도 챗GPT 하니까 직접 가입해서 한번 써보려고 좀 써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뿐일까요? 전 세계적인 열풍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도 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딩 기능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뭐 좀 짜줘봐 또는 뭐 좀 검색해줘봐.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가 사실 우리나라의 시총 1위 기업이 됐던 게 최초에는 검색 기능이었죠. 우리가 뭔가를 계속 검색을 하면 다 이쁘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 검색하려면 5분, 10분, 20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서 검색 단어만 넣으면 알아서 다 질문 하나 해주면 모든 답변이 AI로 나오고 거기 자막이 돼 있지만 시도 대신 쓸 수 있고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이런 것들이 AI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세무사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세무사님이 작년에 챗GPT가 좀 시장에서 뜨거워지기 전에 미리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쓴 책에 있는 기법이 8가지인데요. 2개의 기법을 섞어서 어떻게 AI 관련주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잡아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승률 매매 기법이에요. 원래 제가 만들었던 책에는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요즘은 상한가가 30% 시대라서 상한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상한가 매매 기법이란 이름을 썼냐면 제가 처음 주식했었을 땐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코스닥의 상한가가 12%였고요. 거래소의 상한가가 15%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코스닥도 15%로 늘어나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상한가 15% 시대였고요. 그 15% 시대가 제 기억에 5년 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 5, 6년 전쯤에 30%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15% 시대에서는 하루에 상한가가 20, 30개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한가가 한 3, 4개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상한가 매매 기법은 뭐였냐면 하루에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날은 가장 강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왜 강할지를 찾아보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챗GPT가 뉴스에 딱 나오면 챗GPT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 분석을 하면서 챗GPT랑 관련된 애들이 상한가를 쳤네? 그럼 이제 거기서 2가지 매매 기법이 나옵니다. 직접 매매와 간접 매매. 직접 매매는 뭐냐면 챗GPT 때문에 올랐는데 오른 애들 중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애들 그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게 직접 투자고요. 간접 투자는 뭐냐면 챗GPT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 5개가 올랐어요. 근데 5개가 다 상한가 갔으니까 상한가 간 종목을 사는 건 배가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을 안 사고 유사한 종목인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찾는 거죠.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아보니까 있어. 그럼 그 종목을 사면 되죠. 이게 바로 상한가 매매 기법인데 지금은 상한가가 별로 안 나오니까 상승률 매매 기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매매 기법은 제가 예전에 기억에 상한가가 보통 30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상승률 탑 30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상승률 매매 기법으로 HT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죠? 그럼 셀바스 헬스케어가 왜 상한가 같지? AI 플러스 의료기 때문이야. 그러면 셀바스 헬스케어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아직 안 오른 AI 플러스 의료 종목을 찾아야지. 이게 바로 상승률 매매 기법이에요. 또는 상한가 종목 중에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죠? 세아베스틸 지주는 이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재료가 나왔었는데요.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와 함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면 뭘 봐야 된다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면 되죠. 왜? 스페이스 X는 우주선이니까. 자, 그 다음 로보티즈가 27% 올랐어요. 로보티즈는 어떤 이미지가 강한 종목이죠? 당연히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이면서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라고 아셔도 돼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국회에서 자율주행 로봇들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로보티즈가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이야. 거기에 이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 2대 주주가 LG전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G전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KT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지분이나 매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은 1순위로 봐줘야 돼요. 그럼 그런 조건에 로보티즈는 맞지 않나요? 그럼 로보티즈가 오늘 올랐어. 그럼
로보티즈가 많이 올라서 싫어? 그럼 어떤 종목을 찾으면 돼요? 로봇 관련주이면서 뭐 이대주주 또는 매출 구조가 대기업과 엮여 있는 종목들. 근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상승률 매매 기법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늘 오른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나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잖아요. 세아특수광 아까 세아베스트를 지주하고 같은 계열사 그룹이죠. 그리고 파이브프로는 우주항공 관련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KTCS는 역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KT하고 관련 있는 계열사이면서 인공지능 관련주죠. 그리고 위세하이텍 역시 AI 관련주. 비트나인도 AI 관련주. 로보스타는 로보티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봇주예요. 왜냐하면 로보티즈는 2대 주주가 LG전자인데 로보스타는 그냥 LG전자 계열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 LG라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분 구조를 보시면 로보스타는 1년 반, 2년 전쯤에 LG전자에 이미 M&A가 된 LG전자의 자회사예요. 근데 로보티즈가 오늘 1순위로 올라가니까 로보스타가 따라가는 거죠. AP 이성은 뭐죠?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죠. 두산은 뭘까요? 오늘 두산이 오른 이유는 두산은 사실 시총이 1조가 넘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예요. 사실 되게 무겁고 재미없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무겁고 재미없는 종목이 상승률이 10%가 나왔어? 그럼 재료를 찾아야죠. 찾아봤더니 두산 로보틱스라는 100% 자회사가 있는데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 그러면 당연히 로봇 관련주로서 올라간 거고 두산 같은 대기업도 로봇 관련주로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LG전자 관련된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올라가는 거죠. 딥노이드도 AI 관련주, 세아홀딩스, 세아그룹주 뭐 이런 정도만 봐도 이게 상승률 상위 기업들이 어떻게 뭉쳐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상승률 매매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매매 기법으로 짝짓기 매매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짝짓기 매매 기법인데요. 짝짓기 매매 기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와인을 되게 좋아해요. 와인 공부도 오래 했고. 근데 이제 와인에 마리아주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주는 불어고요. 영어로 치면은 메리지예요. 메리지가 뭐죠? 결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이란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이 궁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와인에서 마리아주는 와인과 음식의 궁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와인 마시면서 비슷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마리아주가 좋아 이런 표현을 써요.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이렇게 마리아주가 좋은 궁합이 좋은 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 좋은데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 돼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가 의외로 안 움직였어? 주가 키높이 맞추기 위해서 며칠 안에 따라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아직 안 오른 그 짝 중에 안 오른 애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미리 선취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짝짓기 매매인데요. 짝짓기 매매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업종.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올라? 그 엔비디아 관련주 또는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그룹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로봇주들이 올라? 그럼 로봇주 중에서도 AI 로봇을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짝짓기 애들을 그룹핑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업종으로 그룹핑하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지분 관계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그룹주, LG그룹주는 삼성으로 시작하고 LG로 시작하니까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으로는 지분 관계까지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좀 그룹핑을 해놓으면 좋고요. 짝짓기 매매에서 사실은 실전 매매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짝짓기 매매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대장주를 살지 쫄개주를 살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테마가 움직였을 때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대장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장주를 산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간 걸 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안 올라간 애를 사면 어떠냐? 별로 부담은 없는데 계속해서 안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좀 불안함도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각자의 투자 타입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타입 차이. 그래서 대장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 그리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여기서 매매를 잘한다는 건 매수는 아무나 잘합니다. 매도를 잘하시는 분.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 손절매 잘못하면
뭐 몇 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니다 싶을 때 손절매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고 공격적이신 분이 대장주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쫄개주 매매 또는 이등주 매매라고 하는데, 이등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막 샀다 팔았다 손절매도 별로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나는 좀 약간 보수적이야. 그러면 들어오르는 거 사면 빠질 때도 덜 빠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승률 상위 기법, 짝짓기 매매 기법,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PD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AI 관련주도 일찍 잡았을 수 있고, 또는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일찍 잡을 수 있죠. 왜? AI 관련주가 챗GPT에서 시작됐다면 로봇 관련주는 언제 시작됐어요? 1, 2년 전에 시작된 거 말고 요즘에 시작된 건 언제죠? 바로 연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상증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초에 삼성전자에 유상증자 500억이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기사 이후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얼마냐? 바로 1조 7천억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가 주가가 한 2,500억, 3,000억이었으니까요. 5배가 올랐거든요. 참고로 제가 쓴 책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인데요. 성장주에 투자하라에 8가지 섹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섹터인데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앞에 있고, 그 책은 출간된 지 1년이 훨씬 넘었네요. 왜 제가 그 종목을 써놨냐면, 우리나라의 이 기술주들은 상장되는 방법이 특례 상장이 있어요. 우린 그거를 기술 상장 특례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 상장 특례로 상장된 애들은 기술 성장 기업부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버릴 종목이라고 너무 일찍 예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술 상장 특례로 상장된 애들은 재무제표가 다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니까 특례로 상장됐겠죠. 자, 그 다음 적자 기업이지만 실적은 없지만 기술력은 인정받은 종목들만 특례로 상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관련주를 찾을 때, 또는 로봇 관련주를 찾을 때,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찾을 때, 이 정도의 성장 산업이라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장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반도체와 로봇 AI 그 사이에 전기차가 있다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는 성장이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사실 메모리는 거의 다 끝나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막 성장의 시작은 아니고 성장의 한 중간 후반 정도,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소부장주들 보면 퍼가 낮은 기업들은 7, 8, 10, 15 이런 기업 되게 많아요. 실적도 되게 좋고. 왜? 반도체는 이미 캐시가 들어오는 캐시카우 업종이니까. 반대로 전기차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기차 실적 되게 많이 보시죠.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 2017년부터 움직였거든요. 한 5년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5년 전에 움직일 때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이익 나는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다 적자 기업이었어요. 심지어는 모까지도, 테슬라까지도. 그런데 그 테슬라 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을 막 내기 시작한 게 사실은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는 어느 정도 위치라고요? 반도체만큼 성숙은 아니지만 성장을 어느 정도 중간 이상 가는, 아직은 절대 성숙은 아니죠. 하지만 성장이 중간 이상 넘어가는, 그래서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정도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AI, 로봇, 자율주행은 어떨까요? 아직은 이제 기술 성장하는 정도? 아직은 매출액이 직결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하고 AI 관련주에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장주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고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접근조차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재무제표 보면 다 적자 기업인데 적자 기업 못 사시잖아요. 근데 적자 기업이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그 산업이 확실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면 우리가 좀 미리미리 봐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삼성전자가 적자 투성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왜 500억 유상증자가 들어갔겠어요? 여러분들 현대차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현대차가 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기업이 투자를 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주 투자할 땐 재무제표는 약간 한 수 접어줘도 기술성장 특례로 들어온 기술성장 기업부에 속해 있는 애들은 영업적자 3년, 4년 지속이 되더라도 관리 종목이랄지 아니면 상장 폐지에 유예가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아까 제가 AI는 뭐라 그랬죠? 미국의 챗GPT에서 시작했고 MS와 구글이 붙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들, 삼성전자, LG전자 정도가 관련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그룹에서 그게 이제 삼성그룹의 좀 약간 모티브를 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가 계속 나오죠. 그 드라마에. 근데 그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게 된다고? 적자 지속일 텐데? 안 될 텐데? 근데 지금은 우리 전 국민이 삼성전자를 믿고 있잖아요. 그게 대기업의 힘이고 대기업의 판단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건 돈이 있다는 얘기죠. 맨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데 맨파워가 얼마나 있겠으며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야 우리 기업 로봇에 발 담글 거야 한 대가 삼성전자. 이미 2년 전부터 말을 했고요. 실제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상전자 들어갔고 그 다음이 LG전자. LG전자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로봇으로 갈 거다. 그리고 심지어 LG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업부가 폐지됐잖아요. 그 인력과 자금이 어디로 갔어요?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그러면 삼성, LG, 현대 우리나라의 3대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산업용 로봇은 꽤나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LG전자처럼 IT를 만들고 있죠. IT 가전기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산업용 로봇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산업용 로봇을 전문화시키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로봇 산업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강한 산업의 대량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